남양주 외곽의 주택가는 조용했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거리에는 저녁이면 개 짖는 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정수민의 집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작은 마당에 장미가 심어져 있고 현관 앞 화분에는 라벤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44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째였지요.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과 아들의 아침을 차렸습니다. 토스트를 굽고 계란을 부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남편 윤재석은 그 시간이면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지요. 그는 IT 기업에 다니는 차장이었습니다. 45,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씩 섞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여기 두고 갈게요. 수민이 말했지만 재석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지요. 수민은 익숙한 듯 돌아서서 아들 준혁이를 깨우러 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준혁이는 늘 일어나기 힘들어했습니다. 준혁아 7시야 일어나야지. 조금만요. 똑같은 대화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수민은 이 일상이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요. 수민은 오전에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집 근처 상가 2층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학생은 12명이었고 대부분 초등학생이었지요. 그녀는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쳤습니다. 음대를 졸업했고 결혼 전에는 연주자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는 무대를 떠났지요. 학원을 연 건 5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말했습니다. 취미로 하는 거지. 돈은 기대 안 해. 수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오후 수미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석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녁 준비를 하다가 거실에 놓인 재석의 태블릿을 보았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지요. 메신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랑 있어줘요. 당신이 필요해요. 수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메시지 이름은 은지였습니다. 회사 후배라고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주고받은 대화들이 보였지요. 오빠, 오늘 힘들었어요. 내가 옆에 있어줄게. 고마워요. 오빠만 믿어요. 수미는 천천히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방 싱크대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녁 6시 재석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응, 씻고 와요. 밥 차릴게요. 수미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지요. 재석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미는 식탁에 반찬을 올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생선구이. 손이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준혁이는 숙제 이야기를 했고 재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수미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지요.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밤 10시 모두가 잠든 후 수미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집 앞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였습니다. 결혼 초에 재석이 선물한 것이었지요. 수미는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리를 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하지만 멜로디는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지요. 손가락이 자꾸 엉뚱한 건반을 눌렀습니다. 수미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반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일상이 이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 균열은 점점 커질 것이고 언젠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라는 것을. 하지만 수미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의 마음속에는 아직 겨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민은 며칠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을 차렸고 준혁이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재석의 와이셔츠를 다렸고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요.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재석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 했는지도 몰랐지요. 그는 여전히 아침이면 휴대폰을 보았고 저녁이면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근이 많다고 했지요.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어느 날 저녁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수미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지요. 응, 괜찮아. 왜? 요즘 말이 없으셔서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수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수미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만이 조용한 주방을 채웠습니다. 그 주 토요일 수미는 친구 박지연을 만났습니다. 지연은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지요. 그들은 남양주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지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수미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지요. 지연아, 응.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수민의 손을 잡았지요. 확실해. 메시지 봤어, 회사 후배랑. 수민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지요.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 아니, 왜? 물어보면 진짜가 되잖아. 수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쉬었지요. 수민아, 내가 뭘 잘못한 거 아니야. 잘못은 그 사람이 한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부족했나 싶지?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더 예쁘게 입고 다녔어야 했나. 그런 거 아니야, 절대로. 지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수민의 손을 더 꽉 쥐었지요. 넌 이제 너 자신을 먼저 봐야 해. 그 사람이 아니라 너를.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수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밤 재석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어서였지요. 수민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재석을 기다렸지요. 왜 안 자고 있어? 재석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수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최은지 씨가 누구예요? 재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현관에 신발을 벗다 말고 멈췄지요. 회사 후배. 그것밖에 할 말 없어요? 수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했지요. 재석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뭐가요? 그냥 위로받고 싶었어. 집에 오면 내가 너무 멀게 느껴졌어. 대화도 없고 그냥 의무처럼 사는 것 같았어. 수민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지요. 멀어진 게 나 때문이라면 당신은 이미 나를 놓은 거예요. 그렇죠? 재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민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지요. 그리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지요. 수민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지요. 몇 달 전
법무사 사무실에 들렀을 때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혹시 몰라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혹시가 현실이 되었지요. 수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빈칸이 많았습니다. 이름, 주소, 사유,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쓸 수가 없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류 위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용서하고 싶으면서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모든 감정이 뒤엉켜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수미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옆방에서는 준혁이의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재석이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수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지요. 그저 긴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침묵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비였습니다. 하지만 수민에게는 그 소리가 차갑게만 느껴졌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석과 수민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침 인사와 저녁 식사 때 필요한 말만 했지요. 준혁이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문을 닫고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민은 학원에 나갔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시간만큼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것이 두려웠지요. 어느 날 저녁 재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수미는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렸지요. 재석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지쳐 보였습니다. 무슨 얘기요? 나 은지랑 정리했어. 수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석을 바라보았지요.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게 끝이에요? 수민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지요. 뭐? 사과하면 끝이냐고요?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될 것 같아요. 재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미는 싱크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힘이 빠졌지요. 당신이 그 사람한테 보낸 메시지들 다 봤어요. 힘들 때 내가 있어줄게. 너만 있으면 돼. 나한테는 한 번도 안 해본 말들이었어요. 수민아. 15년이에요. 15년 동안 당신 곁에 있었어요. 당신 밥 차리고 당신 옷 빨고 당신이 힘들 때 옆에 있어줬어요. 그런데 난 위로받을 자격도 없나요?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재석은 일어나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민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재석은 멈춰섰습니다. 수민은 눈물을 닦았지요. 당신이 정말 미안하다면 나한테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 그날 밤 수민은 서재에서 잤습니다. 작은 소파였지만 상관없었지요. 재석과 같은 방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민은 일찍 일어나 준혁이의 아침을 차렸습니다. 준혁이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지요. 엄마, 응? 엄마랑 아빠 싸웠어요. 수민은 손을 멈췄습니다. 준혁이를 바라보았지요. 아이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준혁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수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준혁이는 수저를 놓고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힘들면 나한테 말해도 돼요. 그 말을 남기고 준혁이는 학교로 갔습니다. 수민은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요. 그날 오후 수민은 학원을 일찍 마치고 지연을 만났습니다. 지연은 수민의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이 힘들겠다. 응. 이혼 생각해 봤어.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요. 그런데 못하겠어. 준혁이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나도 잘 모르겠어. 미운데 또 보고 싶고 화나는데 또 걱정되고. 이상하지?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야. 사람 마음이 원래 그래. 특히 오래 함께한 사람은. 수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습니다. 지연아, 용서는 나약한 사람만 하는 거야? 아니. 용서는 강한 사람이 하는 거야. 하지만 용서가 꼭 함께 사는 걸 의미하진 않아.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지요. 며칠 후 재석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수미는 잠에서 깼지요. 재석은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침대 옆 탁자 위에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지요. 오빠 보고 싶어요. 은지였습니다. 수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석이 정리했다고 했던 말이 거짓이었던 것이지요. 수민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지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을 쓰려는데 손이 멈췄지요. 수미는 서류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지요. 눈물이 서류 위에 떨어졌습니다. 글자가 번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왜 결정을 못하는 걸까? 수미는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무너진 신뢰 앞에서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창밖에서는 새벽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수미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일까? 아니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이 고통 속에 머물 수는 없다는 것. 무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 수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지요. 그리고 서랍에 다시 넣지 않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보이는 곳에 잊지 않기 위해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석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지요. 수민이 주방에 들어왔을 때 재석은 식탁을 닦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응. 오늘부터 출근 시간 늦췄어. 수민은 놀랐습니다. 재석은 항상 일찍 나가는 사람이었지요. 왜요? 아침에 준혁이랑 같이 밥 먹고 싶어서. 재석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수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부터 재석은 달라졌습니다. 주말이면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오래 방치되었던 화단에 흙을 갈고 새로운 꽃을 심었지요. 장미 옆에 작은 데이지를 심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습니다. 수미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왜 저래?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수미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석이 퇴근 후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작은 튤립 5송이였지요. 수미는 현관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뭐예요? 그냥 사고 싶어서. 재석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수미는 꽃을 받았지요. 하지만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꽃병에 꽂고 거실 탁자에 놓았습니다. 고맙긴 한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알아. 그래서 더 노력하려고. 수미는 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보였지요. 하지만 수민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다시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5월 초
재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회사 그만뒀어. 수미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재석을 돌아보았지요. 무슨 소리예요? 사표 냈어. 다음 주면 퇴사야. 왜 갑자기? 재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지요. 거기 있으면 자꾸 과거가 떠올라. 은지도 있고 내가 잘못한 모든 것들이 거기 있어서. 수미는 재석 옆에 앉았습니다. 그를 바라보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 하지만 새로 시작하고 싶어. 제대로. 수미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수민아,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너를 잃을까봐 무서워. 그건 이미 늦었어요. 나는 이미 많이 잃었으니까. 수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슬펐지요. 알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시간이 걸려도.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재석은 퇴사 후 집에 머물렀습니다. 마당을 가꾸고 집을 수리했습니다. 삐걱거리던 문을 고쳤고 오래된 벽지를 새 것으로 바꿨지요. 수미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미움과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미는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서툰 멜로디였습니다. 수미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재석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천천히 건반을 누르고 있었지요. 악보를 보며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재석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아, 왔어? 그냥 배워보고 싶어서. 피아노를요? 응.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수미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악보를 보았지요.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었습니다. 이거 어려운 곡인데. 알아. 그래서 유튜브 보면서 연습 중이야. 수미는 재석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건반 위에 올렸지요. 몇 개의 음을 쳤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렀습니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재석은 조심스럽게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지했지요. 수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당신 왜 이러는 거예요? 널 다시 알고 싶어서. 내가 놓쳤던 것들을. 수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요. 며칠 후 재석이 말했습니다. 나 다시 해보고 싶어. 뭘요? 우리. 당신이 아니라 우리를. 수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봄은 이미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 시간도 오래 걸릴 거예요. 괜찮아. 수미는 재석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보였지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 솔직해져야 해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그리고 수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지요. 나도 내 삶을 살 거예요. 당신만 바라보며 살지 않을 거예요.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당연히. 그날 저녁 수미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었지요.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리를 냈습니다. 녹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멜로디가 제대로 이어졌습니다. 음악이 흘렀지요. 재석과 준혁이가 거실로 나와 조용히 들었습니다. 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지요. 그 안에는 희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의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무너졌던 것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6월이 왔습니다. 수미는 학원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요. 피아노 위에 먼지를 닦았습니다. 건반을 천으로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오늘은 새 학생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들어왔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 이름이 뭐예요? 서연이요. 아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수민도 미소 지었지요. 아이를 피아노 앞에 앉혔습니다. 작은 손이 건반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 천천히 눌러볼까? 아이가 건반을 눌렀습니다. 맑은 소리가 교실에 울렸지요. 수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어떤 음악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 수업이 끝나고 수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가로수가 푸르렀지요.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어갔습니다. 수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미는 꽃집에 들렀습니다. 작은 해바라기 화분을 샀지요. 노란색이 밝았습니다. 수미는 그것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요리하는 냄새가 났습니다. 재석이었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있었지요. 왔어? 저녁 거의 다 됐어. 뭐 만드는 거예요? 된장찌개랑 불고기. 내가 좋아하는 거. 수미는 화분을 거실 탁자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지요. 재석 옆에 섰습니다. 내가 할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할게. 넌 좀 쉬어. 수미는 재석을 보았습니다. 그의 옆 얼굴이 진지했지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지요. 준혁이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석이 웃으며 들었습니다. 수민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소중하게 느껴졌지요. 며칠 후 지연이 수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요즘 어때? 괜찮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진짜? 다행이다. 응.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방향은 찾은 것 같아.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고마워, 지연아. 내가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야. 전화를 끊고 수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꽃들이 만개했지요. 장미와 데이지, 그리고 재석이 새로 심은 나팔꽃도 보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민이 문을 열었지요. 재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낯선 남자가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학원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야. 내 학원 좀 고쳐주려고. 수민은 놀랐습니다. 왜요? 괜찮은데? 아니야. 벽지도 낡았고 조명도 어두워. 학생들이 더 밝은 곳에서 배워야지. 재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일주일 후 학원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밝은 벽지와 따뜻한 조명, 새로운 의자들. 수미는 학원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눈물이 났지요. 재석이 옆에 섰습니다. 마음에 들어? 응, 고마워요. 미안해, 진작 이렇게 해줬어야 했는데. 수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라도 괜찮아요. 그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지요. 7월 초 재석이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IT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급여는 전보다 적었지만 재석은 만족했지요. 새로운 시작이야. 그는 수민에게 말했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할 거예요. 고마워, 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수민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지요. 어느 날 저녁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많이 달라졌죠? 그렇구나, 내가 봐도 그래? 내 예전엔 집에 있어도 딴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진짜 우리랑 있는 것 같아요. 수민은 준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도 그래,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그날 밤 수민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지요.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토벤의 월광이었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거실로, 복도로, 방들로. 재석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조용히 소파에 앉아들었지요. 준혁이도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수미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음까지 정성껏 쳤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조용한 박수 소리가 들렸지요. 재석이었습니다. 아름다웠어. 고마워요. 재석이 다가왔습니다. 수민 옆에 앉았지요. 수민아, 네, 나 다시 해보고 싶어. 제대로. 당신이 원한다면. 수민은 재석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지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알아. 내가 다시 나답게 살기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수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반에 손을 올렸지요.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였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은 이미 지고 없었지만 여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지요. 마당의 해바라기가 햇빛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미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무너진 것들도 천천히 다시 쌓을 수 있다고.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고. 그리고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피아노 소리가 계속 흘렀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다시 피어나는 마음이었지요. 여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췄습니다. 수미는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도 함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멈춰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